안녕하세요. 오늘은 장학금, 메리 스칼러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장학금이라고 하면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알아서 주는 공짜 돈이다 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비싸지기만 하는 대학 학비와 관련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이 메리 스칼러십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의 경우에 대학들의 최근 학비 금액을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게 요즘 상황입니다. 물론 펩사나 CSS 등에 나온 안내 광고를 보고 또 여러 대학들의 그 파이낸셜 에이드 오피스에서 보내온 그런 홍보 브로셔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재정 지원 받을 수가 있고 또 크게 어렵지도 않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실제로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그 중산층의 중간계층에 해당되는 부모님들의 경우에 다시 말하면 안정된 직장과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그러한 중산층 가정들의 경우에 이러한 그 광고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러한 재정 지원의 그 혜택을 전체가 아닌 일부분 정도만 받는다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거의 못 받는다든가 하는 게 문제죠. 따라서 예를 들자면은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연간 6만 5천 불 이하의 그 소득의 저소득층이거나 또는 몇백만 불 이상의 여유 자금이 있는 상류층 가정이 아니라면 이 메리트 장학금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그 총 경비와 니드 베이스 재정 지원금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학비 절감의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대한 인식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메리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메리트 장학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메리트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생 가정의 재정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오로지 학생의 강점, 즉 메리트를 기준으로 수여되는 장학금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는 단지 뛰어난 학습 능력뿐만이 아니고 운동 특기라든가 예술적 능력은 물론이고요. 리더십 등 특수 분야의 특기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아카데믹 메리트 스칼러십 성적 우수 장학금을 살펴보면요. 성적 우수 장학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을 말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GPA야 그리고 클래스 랭크 또한 SAT와 같은 그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스코어를 등을 고려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별도의 장학금 지원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학 지원 원서만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자동 심사를 하는 그 대학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한 특정 지원 마감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Athletic Merit Scholarship인데요. 이 체육 장학금이라고 불리는 이 Athletic Merit Scholarship은 운동 특기가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요. 공식적으로는 그 NCAA 디비전 1과 디비전 2에 해당되는 대학의 체육 특기 학생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디비전 3 대학들의 경우도 학교 자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체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체육 장학금이라는 명칭 대신에 merit package 또는 리더십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Arts Merit Scholarship 예술 특기 장학금인데요. 예술 특기 장학금은 음악이나 연기, 미술,
그래픽 아트 등 예술 분야 쪽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는 장학금으로요. 이러한 쪽의 전공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EC나 리더십 관련된 장학금인데요. 대학에 따라서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이나 리더십을 보여주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팀이나 클럽의 리더로서 눈에 띌 만한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메리트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일부 장학금들의 경우에는 12학년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접수 마감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11학년 때부터는 찾아보시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검색을 하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수요되는 금액적인 면만 보자면 아무래도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이 클 것이고요. 다양함으로 본다면은 외부 장학금이 종류가 많을 것입니다. 대학 장학금의 경우에는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들을 우선 정하고요. 해당 대학들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Financial Aid 페이지를 참고하신 후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대학 측에 메일 등으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외부 장학금의 경우에는 워낙에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장학금 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이 있는지를 꾸준히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회원으로 등록을 해 놓으실 경우 알람 기능 등으로 보다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장학금 사이트로서는요, scholarship.com, fastweb, 카펙스, 니체, 스콜리, 유니고 등이 있는데요. 일부 사이트들은 무료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일부 사이트들은 일정액의 회비를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친척 중에 누가 아이비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는데요. 아마도 재정 지원을 받은 거를 잘못 이해하셔서 그런 뜻이고요. 실제로는 모든 아이비 대학들은 물론이고요. 이 밖에도 스탠포드라든가 MIT, 칼텍과 같은 몇몇 초일류 대학의 경우에는 성적 우수 장학금이라는 것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대학에 합격한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우수한 학생들인데 이 중에서 굳이 성적 우수 장학금을 줄 이유는 없을 듯도 합니다. 대신 이들 학교는 니드베이스에 의한 재정 지원은 그 어느 대학들보다도 풍족한 지원을 해주는 편입니다. 또한 아이비 대학들의 경우에는요, 디비전 1에 속해 있는 대학들임에도 불구하고 체육 특기 장학금 역시 지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 가정의 체육 특기 학생들 중에 학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이비 대학 선택을 피하고 다른 디비전 1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다음은 공립대학의 경우에 타주 학생들의 메리트 장학금 액수가 그 주내 학생들보다 더 클 수 있다라는 건데요. 공립대학, 주립대학의 경우에 주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 인스테이트, 주내 학생들에게만 비용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아웃오브스테이트 학생들과 인스테이트 학생들 간의 그 비용 격차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격차를 다소나마 줄이고자 메리트 장학금의 경우에는 타주 학생들의 메리트 장학금 액수가 주내 학생들보다 조금 더 큰 편인데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기준 공립대학의 인스테이트 학생들이 받은 메리트 장학금의 평균액이 약 5,000불 정도였던 것에 비해서 아웃오브스테이트 학생들은 평균 약 9,000불 정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메리트 장학금을 생각할 경우에 PSAT, NMSQT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한 번 이상은 치러 보았을 이 시험은요, 적은 장학금 액수와 그 상금 액수와 SAT의 축소 버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 탓에 그리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의외로 많은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셔널 메리트 스칼러십 프로그램의 장학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흔히들 알고 있는 내셔널 메리트 상금은 뭐 2,500불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요. 그 외에 기업 후원 장학금과 대학 후원 장학금들이 있고요. 이러한 기업 또는 대학 후원 장학금의 경우에는 전액, 그 학비의 전액 또는 반액에 해당되는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기준에서 8,050여 개 예상을 통해서 총 3,500만 불의 장학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셔널 메리트 장학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는 시민권자나 미국의 영주권자이셔야 되고요.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셔야 합니다. 또한 11학년 때 PSAT, NMSQT를 치르셔야 되고요. 또한 기업 대학 후원 장학금의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 요구 사항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일부 대학들은 메리트 장학금을 학비 디스카운트 목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는 건데요. 영상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학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중산층의 경우에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간 수입이 약 25만 불 정도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수입이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다고 걱정 없이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니드 베이스 재정 지원을 일정 부분이라도 받는다면 다행이겠지만요. 많은 대학에서 니드 베이스의 재정 지원은 전혀 못 받는 경우에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한 25만 불 수입의 가정에서 1년에 약 뭐 6만 불에서 7만 불 정도 드는 대학에 진학을 했을 경우에 3, 4만 불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뭐 어쩌면 가능하겠지만 6만 불에서 7만 불을 모두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대학들은요, 이러한 니드 베이스 지원에 해당은 안 되지만 전액 학비 지불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메리트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작년의 경우에 카네티컷에 있는 페어필드 유니버시티는요, 60%의 학생들에게 평균 약 2만 불의 메리트 장학금을 지원을 했고요. 텍사스의 트리니티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53%의 학생들에게 평균 2만 5천 불의 메리트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립대학들 중에서 그 아너 컬리지를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아너 컬리지 같은 경우에 메리트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주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너 컬리지는 클래스를 조기에 등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혜택들도 제공을 하는데요. 종종 학생들에게 메리트 장학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일부의 학생들은 전액을 면제받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그 인스테이트의 공립대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너 컬리지 역시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장학금 지원 시에 모든 사항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메리트 스칼러십은 장학금 지원 주체가 학교는 물론이고 또 외부 단체 등 여러 기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미리 확인을 해 놓으셔야 그 미래 재정 계획에 차질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메리트 장학금의 경우에는 뭐 그 그랜트나 그런 니드 베이스의 재정 지원과는 달리 갱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학기나 한 학년에만 제공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갱신이 가능한 장학금의 경우에 최소 최소 요구 성적이라든지 그러한 갱신이 가능한 자격 요건을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 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입학할 때 자동적으로 그 입시 지원 원서로 대치돼서 심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별도의 지원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도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학비를 줄이기 위한 메리트 장학금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그 필수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메리트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